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4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하면서 선거제를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또 보면은 전당원 투표제도 보류한 걸로 나타났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공이 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고심이 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난감할 겁니다. 속마음은 있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은 또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대표에게 다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buck stops here. 다시 아이스하키 퍽이 이재명 대표 눈앞으로 왔어요. 자, 이걸 어디로 쳐야 되느냐. 지금 난감한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좀 날선 말을 했는데 네. 제일 불길한 것, 천벌받을 짓,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에서 하더라. 이분 소속이 민주당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출신이고 히틀러도 당원 투표로 다 모든 거 결정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물론 이 원로의 어떤 날선 비판인데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선거구제도 지금 이제 6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대회가 지금 코앞인데 룰이 결정이 안 됐어요. 선거구제도 결정이 안 됐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결정이 안 됐고 예. 어디를 줄이느냐 이것도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자, 이걸 다시 전당원 투표로 하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슬쩍 또 패스가 왔습니다. 자, 패스가 왔으니까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걸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니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로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하더라도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이 일전에 전 당원 투표를 했다가 좀 후폭풍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참 민주당 당원 하시는 분들은 꽤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투표도 자주 해야 되죠. 또 책도 사야 되죠. 뭐 토크 콘서트도 가야 되죠. 당원하기가 이렇게 힘든 정당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원들 제가 알기로 한 수백만 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앵커께서는 이번 선거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나요? 아마 저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이 아주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아마 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병립형, 연동형 해도 예를 들어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 생업하시는 분들 병립형이 뭐고 뭐 연동형이 뭐야? 위성정당이 뭐야? 이런 거거든요.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면에서 하게 될 경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의 이 선거제도라고 보거든요. 예. 복잡하게 해놓은 방식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국민들은 그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냐? 자기들이 뭔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놔놓고 결국 국민의 표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당원 투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보면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민주당 다 이 당원 투표에 맡겼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오거돈 시장 했을 때 그다음에 후보 안 내는 문제도 그거 해서 결국 후보 냈는데 결국 다 졌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나요? 결정하라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 그러면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 벌써 1년째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엔 또 대표한테 이름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선거 후보들은요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뛰어야 될지 무슨 룰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금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대표를 하지 마시든가. 대표를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왜 자꾸 국민들에게 이걸 책임을 떠넘깁니까? 당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고.
예. 자, 최진봉 의원님, 전 당원 투표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전당원 투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전당원 예. 투표라고 하는 건 이현정 의원은 뭐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전당원 투표는 물론 대의제로 해서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거는 전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표제로 하고 이제 대표가 하거나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번에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뭐 알고알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경론이 일어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그런 거예요. 전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병립형, 연동형 가지고 싸우다 보니 계속 결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 어제는 이제 경론 끝에 도저히 시간을 늦출 수 없으니 그러면 대표 이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근데 대표가 고민을 하더라도 대표가 하나를 결정하고 그대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정하고 의총에 다시 붙일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다 각각이 다 헌법기관들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의 안을 정하고 그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의총에 붙여서 의총에서 결말을 내야 되겠죠. 또 대표는 그걸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의원들이요. 또 의원들은 각각의 헌법기관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건 반발을 할 수 있어서 당내 분열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늦춰졌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안을 내면 제가 볼 때 당원 투표를 하기보다는요.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는 설 전에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병립형이나 이른바 준연동형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어차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성정당이 존재하느냐 그 여부일 뿐이지 예. 결국 병립형으로 가도 거대 양당이 되는 거고요. 준연동형으로 가도 애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다수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성정당 통해 가지고 거대 양당으로 귀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미 준연동형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대비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제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준연동형이라고 띄워가지고 위성정당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 비례대표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훨씬 더 잘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비례대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요. 뭐 시권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권 한 번쯤 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이렇게 뭐 준연동형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국민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빨리 혼날 건 혼나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대표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뭐 두 분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병립형으로 간다. 그리고 만약 병립형으로 안 가고 지금의 제도로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건 뭐 이미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법을요.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도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여당의 동의 없이 그냥 야당이 밀어붙여서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지금의 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든 그 제안이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선거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마치 민주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선택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서 민주당이 이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지금의 제도로 선거가 또 치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민주당만이 모든 키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해줘야만 선거법 제도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든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과 동의가 안 되는 거면, 즉 병립형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현 제도의 선거 제도로 다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